한성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4주차 강의 중 마지막 주 강의입니다. 오늘 3개의 세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3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지금의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주목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새로운 눈에 띄는 스타트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주 동안 첫 번째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금융산업을 주제로 핀테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7일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제조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의미와 사례에 대해 소개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팜 및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4가지 산업별 주제 중에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폭넓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주제라면 핀테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취업을 앞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핀테크 분야가 여러분들이 입사해야 될 앞으로의 직장군들 중에는 가장 많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을 후보군들이 있는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주목받는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폭넓게 살펴보면서 동시에 올해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주목받고 있는 어떤 주요한 트렌드가 있고요.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에 관련된 최근 특집 기사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아시는 포브스지라는 유명한 경제 매거진에서 매년 넥스트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 차세대 빌리언 달러면 유니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10억 달러가 넘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스타트업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달에 2021년 특집판이 나왔는데 그 기사 중에 하단에 보시면 Next Billion Dollar Startup, Digital Transformation is here to stay. 차세대 유니콘 기업에 대한 특집 기사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계속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고 여기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트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은 포브스지가 매년 조사하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 특집인데 올해가 7년째예요. 올해 7번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트루 브릿지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벤처 캐피탈과 함께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 브릿지 캐피탈 파트너스가
미국의 VC, 벤처 캐피탈들이, 미국의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중에서 앞으로 새롭게 스타로 떠오를 만한 기업들을 잘 간추려서 미리 소개하는 그런 특집인데요. 올해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넥스트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에 추천받은 후보 기업들을 약 300개 벤처 캐피탈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300개 벤처 캐피탈이 추천했으니까 뭐 수백 군데의 스타트업이 아마 추천됐을 거고, 그 중에 80개 후보를 이 포브스지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0개 중에 다시 그 기업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합니다. 심층 분석을 하고 또 해당 기업, 후보로 추천된 기업의 창업자와 그 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에 대한 상세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창업자한테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가, 또 투자자한테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했는가, 그 기업을 유망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인터뷰를 해서 이 수백 군데 후보 중에 80개를 추리고 다시 그 중에 25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25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포브스지의 넥스트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 2021 기사에 다 수록이 돼 있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구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올해 25개 기업의 평균 매출은 아직은 얼마 안 됩니다. 1200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 규모보다는 그 기업들의 성장세가 아주 유망하다는 이유로 뽑힌 거죠. 1200만 달러면은 매출 규모가 겨우 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과 핵심 기술력과 가치가 어마무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선정된 25개 기업의 평균 매출은 올해보다 훨씬 높은 그래도 3천만 달러, 약 330억 정도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넥스트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핀테크 영역, 엔터프라이즈 영역, 디지털 헬스 영역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8개 회사를 살펴볼 건데, 이 8개 회사는 어떤 의미냐 하면 왼쪽에 도형을 보시죠. 일단 전통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성장하는 시장에서 고성장세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직 당장은 고성장세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출 규모가 좀 적지만 물론 지금도 고성장을 하고 있긴 해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세 속에서 번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영역 중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볼게요. 세 가지 영역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죠.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개할 회사는 세 군데인데요. 첫 번째가 포소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주 참 흥미로운 회사인데요. 2018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고객 서비스라는 것은 보통 기업들마다 고객 서비스 팀을 운영해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 같은 걸 하면은 전화일 경우에 즉시 응답을 해주고 이메일 같은 경우 또 응답을 해주는 회사인데요. 요즘 이걸 채팅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채팅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국내 기업들의 챗봇, 채팅 로봇이라고 하는 챗봇을 이용해 분들 경험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수준이 낮거든요. 일단은 자연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으로 질문 보내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챗봇이 지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줘요. 뭐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대출 중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이냐? 주택담보대출이냐? 이걸 다 찝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forthought는 인공지능 챗봇을 기반으로 고객이 질문을 남기면 거기에 아주 적합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AI 에이전트인 아가타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고객이 뭐라고 질문을 남기면 얘가 점점 지능이 발전을 해요. 이 챗봇의 지능이. 그래서 나중에는 질문이나 탐색 기반으로 다양한 이슈를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그래서 그 고객에게 맞는 답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팀 같은 경우에 반복적인 업무에 일단 시간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orthought 홈페이지 제가 캡처한 걸 보시면 Transform Customer Service with Human-Centered AI. 고객 서비스를 변화시키는데 뭘로 변화시킨다고요? 인간적인 그런 학습 능력이 있는 Human-Centered 인공지능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가타라는 기술이 계속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이런 유형의 질문에는 어떤 관련 정보를 찾아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좋은지를 지가 계속 학습하는 데모용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리즈 B 라운드로 1,700만 달러 펀딩을 받고 앞으로 계속 고성장이 주목되는 아주 유명한 회사고,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챗봇 기능에 얘네 forethought 기능을 탑재를 합니다. 그럼 자기네 챗봇의 기술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고객 서비스를 챗봇 기반으로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forethough트와 제휴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회사는 Legion Technologies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시간제 노동자들, 시간제 우리로 따지면 알바 비슷한 그런 계약직 노동자들이 참 많잖아요. 시간제로 운영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시간제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2016년도에 설립됐고요. 리전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회사인데요. 머신러닝 기법으로 어떤 회사에 필요한 시간제 노동자, 노동 업무에 대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사람을 뽑을 때 그 인력의 기술이나 경험을 고려해서 적합한 업무로 배치하는, 그래서 이 시간제 노동자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업무를 아주 많이 경감해주고, 또 이 시간제 노동자들 역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기업의 성장세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5천만 달러의 시리즈 C 펀딩을 완료했는데요. 5천만 달러면 한 600억 가까이 되죠. 하단에 리전 테크놀로지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업에서 시간제 노동자를 뽑을 때 오렌지색을 보시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나중에 이제 급여 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레이버 버지팅, 예산을 이제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예산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디맨드 포캐스팅, 어느 일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찾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레이버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적합한 업무에 적합한 시간제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오토메이티드 스케줄링,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쭉쭉 해나가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웬만한 직장들마다 시간제 노동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유통업 이런 데서는 유통업 제조업은 워낙 많이 쓰잖아요. 시간제 노동자들을. 그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제 노동자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는 시간제 노동자 관리의 효율성을 아주 많이 높여주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세 번째 회사는 벤더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9년도 앞서 소개한 회사들보다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 중에 SaaS라는 게 있습니다.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패키지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컴퓨터에 인스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 시대에는 이런 SaaS라는 제품은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될 수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원격지에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기업들이 SaaS 소프트웨어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기업이 각 부서에서 골고루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SaaS 소프트웨어를 추천해주고 또 적절한 제품을 가격 협상과 함께 비용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SaaS용 구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벤더와 계약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SaaS 제품을 쓸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올해 3월에 6천만 달러의 시리즈 A, 시리즈 A라는 것은 초기 펀딩을 우리가 A, 그 다음에 B, C로 올라가는데 앞서 소개한 회사들보다 초기 단계에 벌써 6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대한 벤처 캐피탈 업계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회사는 We라는 것은 벤더죠. 우리는 Analyze, 분석한다. Your SaaS Stack, 여러분 회사의 SaaS 제품을 뭘 사용하는지 SaaS 제품군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얘네하고 고객을 맺지 않더라도 그래서 회사의 제품이 어떤 SaaS 제품인지 서플라이어, SaaS 제품 공급회사 이름과 애뉴얼 어마운트, 1년에 어느 정도 쓰는지, 그리고 리뉴얼 데이트, 계약 종료 기간이 언제인지. 왜냐하면 SaaS라는 것은 보통 연간 계약을 하고 월별로 돈을 내는 방식이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고 있는 SaaS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벤더의 고객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SaaS 제품을 쓰려고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얘네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얘네는 그걸 기반으로서 어떤 제품이 얘네한테 딱 맞는지 그리고 가격 조건을 어느 정도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얘네 벤더의 권유하에 계약을 맺고 그 새로운 SaaS 제품, 그게 예를 들면 줌일 수도 있고 오피스 365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면 기업이 얘네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절감시켜주는 금액이 그 계약 금액보다 훨씬 큰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실제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보통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으로 숫자를 공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밌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섹터로 핀테크 분야에서 넥스트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 유망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라는 회사입니다. 역시 미국 회사고요.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 이 앱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살 수 있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송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기반으로 ETF 같은 그런 주식을 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가능한, 그래서 암호화폐 전송 및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담보대출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 9월 달에 6천만 달러의 시리즈 C 펀딩을 완료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도 암호화폐 투자를 재미삼아 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업비트나 이런 암호화폐 그 투자 프로그램은 암호화폐를 사고 거래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해외로 송금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얘네는 그걸 기반으로 담보대출까지도 해주는 그런 대단히 독특한, 그래서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세대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핀테크 분야의 두 번째 회사는 타이탄이라는 회사입니다. 역시 자산관리 플랫폼이고요. 2016년에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 유명한 그 뮤추얼 펀드 회사인 피델리티 같은 그런 대형 금융기관을 경쟁사로 삼고 있으며 그런 회사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다른 뮤추얼 펀드들과 달리 얘네는 모바일 퍼스트, 즉 모바일 폰 기반으로 거래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특히 얘네 장점은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그 펀드에 운영을 하는 최종 투자 매니저하고 내가 소통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상호 소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저기 비디오 영상 클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 투자자입니다. 투자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 타이탄 얘네가 운영하는 그런 투자 플랫폼에서 수익률이 S&P 500 지수나 혹은 다른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웰스프론트, 베터먼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들인데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아요. 애뉴얼 연간 투자 수익이 약 20.4% 정도 되는, 그만큼 얘네 같은 경우 투자 효율성도 높고 또 모바일 기반으로 다 손쉽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펀드 매니저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MZ 세대들로부터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3군데, 그리고 핀테크 분야 2군데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떠오르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 3군데 중 첫 번째 회사는
헤드웨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름에 헤드, 머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멘탈,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그런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201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미국의 정신건강관리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라피스트, 우리가 치료사라고 하죠. 의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치료사들과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앱이자 플랫폼인데 멘탈 헬스케어 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싶으면 얘네 헤드웨이 앱을 통해서 내 주변에 가장 적절한 테라피스트를 추천받을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보험 처리를 얘네가 절차를 밟아줌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시리즈 B 펀딩을 받았는데 7,500만 달러, 75밀리언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딩 규모, 대규모 펀딩을 받은 것 같고요. 이 펀딩 금액을 기반으로 아직은 미국 전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캡처 뜬 거 왼쪽을 보시면 We will find your therapist and save your money. 우리는 당신에게 적절한 치료사를 연결해 주고 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Get Started라는 버튼 옆에 제가 잠정적으로 뉴욕이라고 써놨는데요. 뉴욕 등등 아직은 미국의 10몇 개 도시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20여 개인가 하는 도시를 이렇게 쓰면은 그 도시의 인근에 있는 테라피스트들을 목록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How it works를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구글 검색을 통해서 생소한 외국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했을 경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참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글 검색창에다가 How it works에서 it을 그 A라는 회사 이름으로 How A work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헤드웨이의 작동 방식을 보면 첫 번째 Find the right fit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hare your preferences and you will filter through 4,000 plus therapists and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프레퍼런스 어떤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원하는지 그러면 얘네가 4천여 명의 테라피스트나 정신과 치료의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나하고 가장 적절한 잘 맞는 매칭 상대를 매칭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Get the in-network price 어떻게 하냐면 Add your insurance detail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Get the exact cost for your session 내가 치료받는 세션 그 시간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가격을 보험 비용 보험 처리 포함해서 가장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book your session 내가 치료받는 세션을 부킹 예약을 하고 이 예약은 이제 헤드웨이를 앱을 통해서 곧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세션 치료를 테라피스트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you will be only be billed after your session. 그 치료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험금 처리가 된 나머지 금액만 이제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혼돈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혹은 뭐 그 외 다른 일로도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혼자 있고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이런 헤드웨이를 통해서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라는 치료사들, 테라피스트들을 연결해서 가서 치료를 받는, 세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두 번째 회사는 Viz.ai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에 .ai라고 붙인 걸 보면 당연히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걸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회사 이름 다음에 .ai라고 붙이는 회사들이 미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 회사는 100이면 100다 인공지능 기반에 특화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Viz.ai는 2016년에 설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전문 회사인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냐면 영상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영상 분석이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병원의 의사가 MRI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이 찍히면 그 영상을 사람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분석하다 보니까 그 분석하는 의사의 수준이나 경험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한번 MRI를 찍었는데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해서 아주 큰 위험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옮겼더니 거기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 진단을 좀 더 체계화하고 자동화하고 과학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그런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주 대박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헬스케어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해서 그런 회사도 있고요. 이 Viz.ai는 미국에서 이 영상 분석으로 요즘 아주 핫한 회사인데 특히 뇌 CT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뛰어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뇌졸중의 분류, 뇌졸중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의학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이제 대혈관 폐색증이 있으면 이게 신경혈관 전문의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의사가 빨리 판단해서 다시 가서 영상을 한번 더 보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영상 진단으로 의료진이 빠르게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근데 다만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법상으로는 여기에 자동으로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신경외과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내리는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단독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Viz.ai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뇌졸중과 관련된 그런 뇌 CT 영상 분석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른 영상 분석 솔루션들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거나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 분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되게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영어로 낸 설명 맨 끝에 보시면 메디컬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능적인 영상 분석을 통해서 메디컬 분야, 의학 분야의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FDA의
공식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지금 이미 쓰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호평에 힘입어서 올해 3월 달에 71밀리언, 7,100만 달러, 약 800억 가까운 금액을 시리즈 C 라운드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병원을 많이 안 다녀보셨겠지만 병원 분야가 정말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잘하고 있지만 그 의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영상 판독에 있어서는 좀 우리 환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자동화하고 좀 더 과학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마지막 세 번째 회사는 휠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미국의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데요. 어떤 헬스케어 분야냐면 버추얼 케어. 우리가 버추얼 케어는 가상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환경에서 진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버추얼 케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텔레메디슨, 텔레헬스라는 그 원격 진료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걸 하냐면은 어떤 기업이 버추얼 케어, 가상치료 서비스를 하고 싶을 때 치료하는 의사, 임상의하고 이 버추얼 케어 회사하고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기업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하고 다양한 의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휠의 고객사가 자신의 어떤 의학적 기술이나 약품을 이용해서 뭔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이런 의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휠에서 미국 전역의 전국적인 임상의 네트워크와 이 휠의 고객사 A라는 고객사를 연결시켜주면 이 A 고객사는 A라는 브랜드로 가상치료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미국 전역의 전국의 임상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어떤 A라는 의사는 이 네트워크에서 휠의 A 고객사의 가상치료 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있고 B 고객사의 가상치료 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 의사, 간호사 혹은 이제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 이 휠의 이 네트워크에 연결만 돼 있으면은 이 휠의 고객사 중에 가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느 회사와도 연결돼서 자신들의 의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얘네 같은 경우 올해 5월 달에 시리즈 B 벤처 캐피탈 펀딩은 첫 번째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벤처 캐피탈 두 번째 대규모 펀딩으로 5천만 달러, 약 600억 정도의 펀딩을 받고 이 돈을 기반으로 이제 이 전국의 임상 네트워크, 임상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고 얘네 기술도 좀 더 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얘네가 홈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Powering Next Generation Virtual Care, 차세대 버추얼 케어를 인프라와 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얘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A라는 고객사가 휠을 통해 버추얼 케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경우 휠은 이게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레귤레이션, 법적 규제나 이런 부분들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휠에서
그런 법적 규제와 인프라 기술들을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이 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 세션으로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의 유망 기업들, 미국 포브스라는 경제 매거진에 나와 있는 기사 속에 나와 있는 업체들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